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한 세기 전 남겨진 어떤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현실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파티마의 마지막 계시가 이제 곧 한국의 심장을 울릴 사건에 대한 예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상이 아닙니다. 식물 속에 감춰졌던 조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후들과 정교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차점에서 등장하는 이름 다리.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중심축이 됩니다. 정치가 예측 가능한 장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멀리 보는 자들은 역사의 흐름기에 숨겨진 예언의 실루엣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실선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정보와도 같은 계시. 당신은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인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징조를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 그 신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지도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기류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단지 전쟁이나 파괴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시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낯설지 않은 이상, 선, 은, 평범한 인물이 아닌 한 번의 몰락과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부상을 겪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는 힘으로 이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운명 혹은 신성한 의지가 그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계가 전환점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영적 퍼즐을 여는 열쇠. 겉으로는 군중 속 하나의 얼굴일 뿐인 그 사안. 그러나 조용한 권력의 물결 속에서 그는 어떤 이에게는 이적, 또 다른 이에게는 희망의 불씨로 떠오릅니다. 그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존재감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이끌어냅니다. 믿음과 두려움. 예언은 오래전 한때 심섬의 중심이던 장소에 어둠이 스며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 연기는 이제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내부 분열, 은밀한 결탁, 그리고 불투명한 선택들을 통해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연기가 영적 화면이 아닌 진보의 뇌피를 쓴 조작된 정치의 상징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신도 모르게, 아니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이 연기에 맞서는 존재라면, 세상은 무대 위에서 그를 보지만 진실은 무대 뒤편, 믿음, 압박, 희생, 그리고 감당하지 않으려 했던 운명적 역할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더 큰 손해 위에 선택된 사람이고, 다른 이는 단지 흐름이 만들어낸 일시적 산물이란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의 고통과 손실로 단련된 사람이라면, 조명도 일수도 비춰간 어두운 시기를 통해 그는 준비되어 왔던 건 아닐까.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보통 그렇게 다가옵니다. 조용한 무게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의 걸음으로.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정이 은밀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진실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은 단지 정치적 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균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이다. 국가 전체가 시험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 그 중심에 있는 남자,
아일린이는 그 역할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파장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작디 작은 몸짓 하나조차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명을 향해 조용히 밀려가고 있는 중일까? 이 질문은 아직 궁금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든 조각들이 불안하게 그러나 정확히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티마에서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 지금 한국이 지나고 있는 위태로운 계절, 국제무대에서 반복되는 특정 인물의 이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 위에서 역사가 가면을 바꾸는 듯한 미세한 진동. 당신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보이는 것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요. 지금 우리는 단지 한 인물, 한 선거, 혹은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 이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단하게 작용하는 흐름, 그리고 그것이 한 민족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정치적 재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숨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감지하고 있는 정신적 여정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다뤄져야만 합니다. 이 영상이 그런 내면의 진동을 당신에게도 느끼게 했다면,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느껴졌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당신의 생각, 경험, 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글 참여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 깊게,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기는 생각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넘어서 그 배경에 숨어있는 흐름을 탐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 성찰의 여정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한 주제라 할지라도, 불확실한 질문이라 해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채널에 함께하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겉모습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지도 위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드러날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왜 그는 이 시기, 이 나라의 상징이 되었는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질문들 사이사이에 감춰진 움직임입니다. 거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큰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이 주시하는 이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리아의 환시에서 언급된 신기한 패턴이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어진 듯 보였던 전들이 하나의 대적을 이루며 불안한 실루엣의 이야기를 우리 앞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은 정치 사회적 이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갈등의 이면에는 더 큰 기든, 더 오래된 흐름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시위 하나가 예측을 넘어 확산되고 반국의 손을 벗어난 진짠감이 설명되지 않은 채 공기 중을 떠돌았습니다. 예고 없이 자리에서 물러난 고위 관계자, 혼선을 거듭하는 국가 안보의 결자,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불신, 이 모든 것은 흩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체스판 위를 재배하듯
어떤 방향으로 조용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현실은 과학적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징조들을 보였습니다. 정치적 행사 중 하늘의 색이 갑자기 바뀌거나 오랫동안 조용하던 집안이 느닷없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단순 처리했지만 깨어있는 이들은 그것을 상징적 각성의 진동이라 읽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세계가 겹치는 짧은 균열, 마리아의 기록에는 두 개의 태양의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와 영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충돌하는 시기, 그 사이에서 지도자들은 혼란을 겪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분열된 하나의 이라는 상징은 내부의 균형을 상실한 국가를 가리킵니다. 이때의 분열은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 도덕적이고 정체성적인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전 중 가장 강렬한 장면, 모든 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지도자,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내면에서 방제되고 있었던 진실이 마침내 밖으로 흘러나온 상징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을 이 틀 속에 대입해보면 이제는 단지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순환의 재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단지 파멸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문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종존, 끝이 아니라 통증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서곡입니다. 모든 것이 뒤흔들릴 때에만 진정한 변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여정은 그 개인을 넘어서 집단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이들조차 그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를 외면하는 이들도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흐름에 얽히게 됩니다. 이제 한국이 마주한 질문은 단지 누가 정권을 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국가적 결단이 영적 차원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 그 흐름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 그 전환의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움직임은 단순히 국경 안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여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경계를 넘어 퍼져가며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한 나라가 안팎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은 침묵 속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뉴스의 헤드라인처럼 무기나 군사, 외교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오직 통찰과 깨어있는 감수성으로만 전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는 순간에도 심연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신호를 느꼈습니다. 때로는 진실의 시작은 소리 없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조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맴도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과 비전 기록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해서 이 땅을 언급해왔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지정학적 현실을 넘어서 한국은 예로부터 신비한 함시, 영적 상징, 예언적 메시지의 반복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종교적 전통 하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름 모를 기도자, 꿈속에서 비전을 본 사람들, 심지어 종교의 틀 밖에서 경험을 보고한 이들까지
서울 근처 물가에 떠오른 빛나는 십자가, 두 지명 사이에서 빛을 향해 무릎 꿇은 군중, 하늘의 금이 갈라지고 무너지던 보이지 않는 장벽, 그들의 증언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그 이름이 열쇠처럼 울렸다. 그 이름이 정확히 누구를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음연과 울림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신앙에서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마치 동일한 메시지가 다중 채널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암시하는 것은 한국이 단지 분단과 정치로만 기록될 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시간의 뒤편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한 침묵의 영적 호출에 응답하고 있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이에게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도 이미 그 부름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땅이 북과 남, 빛과 어둠, 권력과 신화, 극단과 대비가 공존하는 이중섬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가올 거대한 전환의 첫 무대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의 가능성이 함께 숨쉬고 침묵이 오래 지속된 곳에서는 결국 모든 것을 뒤흔드는 목소리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리라 불리는 이 인물의 길은 정치의 공식 위에서 걷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운명 그 자체가 남긴 흔적을 따르는 싸움일지 모릅니다. 그의 한마디, 그의 작은 몸짓, 심지어 한 발짝의 후퇴조차 평범한 표현 속에 거대한 무게와 의미의 조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말합니다. 그는 선출된 자가 아니라 드러난 자하고 예정된 시대 속 명령이 아니라 의식과 책임으로 이끌어야 하는 순간에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파티마의 세 번째 비전이 섬뜩할 정도로 닮아 들어옵니다. 다른 예언들은 쉽게 열렸지만 이 메시지는 오랫동안 봉인된 채 침묵 속에 묻혀 있었죠. 그 안에는 두뇌의 붕괴, 도덕적 기둥의 흔들림,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무너질 자에 대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들 사이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은밀한 가능성도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새 시대가 분열과 희망을 동시에 품은 이 땅에서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한국은 예언이 말한 재관의 첫 장면이 될지도 모릅니다. 탱크가 아닌, 총섬이 아닌,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정치적 선택들 속에 숨겨진 심오한 영적 균열과 딜레마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흐름. 예언자는 광장에서 외치지 않고 새벽녘 꿈의 틈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으로 진실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은 지리적 영토가 아니라 정신의 구조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의 한 결정, 한 선택은 이제 국경을 넘어 의식의 파동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마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조용한 행위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검이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표면 너머를 읽고 패턴을 인식하며 흩어진 신호를 연결해낼 수 있는 감각. 왜냐하면 한 국가가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계 전체에 잠든 가능성을 흔들어 깨우는 파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수많은 접이 벗겨지고 수많은 신호가 서로 얽히기 시작하며 진실은 전혀 다른 깊이에서 얼굴을 드러냅니다. 설령 모든 것이 멀고 낯설게 느껴진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장소에서 나온 이름일지라도 예언의 핵심은 시간, 장소, 정치,
문화 그 모두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가장 증비된 영혼에게 도달하기 위해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놀랄만큼 조용하고 그러나 깊고 정교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언은 본질적으로 이라는 한 인물에 관한 것도 한국 혹은 바티칸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부름이었습니다. 공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표면적인 선택과 결정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신호들은 이성적 분석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내면의 깨어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뉴스의 격동이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경계선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잊혀졌던 감각, 잃어버린 분별력, 침묵의 감수성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의식의 문, 내면의 문, 우리가 각각이라 여겼던 모든 것, 국가, 인물, 메시지, 역사,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실과 맞닿아 있음을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언 속 반복된 이름, 작은 나라에 쏟아지는 기전의 눈길, 그리고 오래된 메시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하나로 겹쳐질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호출이 됩니다. 이 호출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거에 감지되지 않는 찰나의 불편함, 익숙한 일상 속에 불쑥 떠오르는 의문, 나는 지금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어쩌면 그것이 파티마의 마지막 예언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종말이 아니라 한가운데서 우리를 깨우기 위한 신호. 집단의 변혁은 언제나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되며 모든 거대한 전환은 말없는 내부의 순간에서 잉태됩니다. 그 한순간 우리는 바깥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을 다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미의 길이 상징적인 이야기라 해도 그 여정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판단당하고 기대 속에서 살아가며 완벽히 이해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큰 의미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의식 속에서 피하거나 외면하며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 또한 단순한 정치적 사건처럼 보이는 흐름 속에 더 깊은 영적 의도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 메시지는 전문가의 분석이나 권위자의 해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부름입니다. 세상의 소음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 모든 것이 우연이라 말하는 흐름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용기를 지닌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맹목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자의 자닥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침묵, 그리고 어쩌면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가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용기. 그래서 진짜 질문은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 아니라 리에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던져져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만약 이 질문이 당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아주 조용한 깨달음 차원,
당신의 내면에서 공명했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단순한 임시지야말로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진심 어린 응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함께 읽으셨다면 그 자체가 이 메시지가 당신 안의 자리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 내내 단순히 예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호, 선택,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질문들 사이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작은 명확함을 주었다면, 혹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아니면 단지 무언가 더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에 당신 안에 일으켰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 공간에서 존중과 감수성, 그리고 목적을 품고 계속해서 이 깊은 흐름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가 마지막까지 읽은 이유는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문장은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엮는 하나의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 좋아요는 단지 클릭이 아니라 이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옆에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